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멀리 광주에서 전화가 왔는데 또 질문 받고 질문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손님이 압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강하게 해도 되나요? 손님이 압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계속 강하게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강하게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사지를 한다, 교정을 한다, 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경락 마사지를 한다,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강하게 하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가장 많은 시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여성분들이 그래요. 내가 교수님 10년 했는데 손의 관절이 이렇게 남자 손처럼 변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좀 끔찍해요. 저는 보세요. 손이 여자 손 같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냐?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알고 했으면 좋겠어. 노하우를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 저의 선배님들은 지금 다 이제 은퇴하셨고 제가 이제 최고참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제자를 배출한 강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한 100분의 손님이 오면은 100분의 관리받을 사람, 체형교정 받을 사람이 오면은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강하게 해달라고 소리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드럽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강하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적당한 압력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은 머리 자르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발소에 가거나 미용실에 가면 그래요.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라주십시오.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머리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알겠죠.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될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아는 게 많지가 않은 사람이 마사지샵에 가서 무조건 강하게 해달라는 사람.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내가 쫙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알아들으라고. 제발 좀. 그래서 이 강 교수가 지금도 강의를 하는 거야. 왜냐? 개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은 강한 마사지가 좋냐? 적당한 압력. 적당한 압력을 뭐라고 그러나? 쾌통 마사지라 그래요, 여러분. 쾌통이라는 건 무슨 말인데? 쾌하다 할 때 쾌, 기분 좋은 통증 이 말이야. 강한 마사지는 아니고 쾌통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압력이 사람마다 근육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운동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게 비슷해 5대 영양을 균형되게 섭취했냐 안 했냐에 따라 또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나이 똑같은 운동을 해도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다? 강한 마사지가 아니고 기분 좋으면서 약간 아프듯 하는 데까지 압력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뭐다? 근육에 무리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머슬, 근육,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 이래 있습니다. 이 상완 이두근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근육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캡바 크게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근복이라고 그래요. 뼈와 뼈를 연결, 리가먼트, 인대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근육과 뼈를 연결 짓는 근이 있죠. 근, 텐던, 근. 그러면은 이 근복을 너무 강하게 눌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와서 나는 무조건 강하게 봤으면 강하게 해달라.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육에 염증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골다공증에 끼가 있는 사람은 강하게 누르다 보면 뼈도 부러져요. 여러분. 또 적어도 관리사가 우리 인체 중에 어떤 뼈가 가장 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약한 뼈는 강하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신다. 저 앞에 영상을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락이다, 발관리다, 교정이다, 카이로프락틱이다, 척추가 좋아지는 운동, 근육이 좋아지는 운동을 제가 지금 설명을 100개, 영상 100개 이상 올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학문이 어떻게 간단한 학문입니까? 어떻게 영상 한두 개 다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문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압니까, 여러분? 깊이가 달라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약을 먹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맞지 않아도 100가지, 200가지 근본적으로 고칩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 관리를 했는데 이분 이런 이야기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약을 먹으라 해서 약을 1년 동안 먹었는데 약이 독해서 속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너무 괴롭다 그래요.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케미칼, 화학적인 거는 인체에 부담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강압 마사지냐 아니면 쾌통 마사지냐. 쾌통 마사지는 어디다 압력이 쭉 하나 둘 셋 쭉 들어가서 약간 통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시원해요. 그 상태에서 손을 띄주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대로 배우고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한 사람이 그 압력의 정도를 가장 적당하게 찾을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야구를 하든 마치 골프를 치든 마치 축구를 하든 그것을 몇 도의 각도에서 얼마 압력으로 이렇게 차세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볼이 오면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압력으로 차였고 그러잖아요. 너무 압력이 강하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골대 밖으로 나가고 또 너무 부드럽게 차도 골이 들어가지가 않고 골키퍼가 막으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적당히 정확하게 차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 몸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이 마사지를 받으시는 매니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아십니까? 자, 그래서 제대로 배운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림프는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근육은 쾌통 압력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해야 되고 교정은 또 어떻다? 근육하고 또 압력이 또 달라요. 교정은 어느 정도 압력을 해야 되니 또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트랙션을 하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면서 보조해주면서 근육을 푸는 거하고 압력이 또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냐, 어느 정도 근육을 10만 회를 만져봤냐, 100만 회를 만져봤냐, 근육을 어느 정도 많이 만져봤냐에 따라 또 다른단 말이야. 그래서 강압 마사지가 좋으냐, 쾌통 마사지가 좋아. 쾌통 마사지가 좋은 겁니다. 아프듯 할 때 손을 떼라. 근육이요. 겉에 근육이 있고 중간에 근육이 있고 속 근육이 있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듯 할 때까지 들어가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금방 이래가 아픈 듯 합니까? 아니에요. 한참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 김영배 잔이 있잖아요. 김영배 잔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잔을 80%, 70% 이상을 채워버리면은 술이 다 빠져버려요. 70%까지만 채워서 마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그래서 개영배 잔이 있잖아요. 개영배 잔. 예?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개영배 잔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네가 한번 저 가져와봐요. 모델. 개영배 잔.
저 하얀 거.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획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계획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돼. 이게 70%까지는 물이 차요. 술도 차고. 근데 70% 이상 넘어가면 쫙 다 빠져버려요. 그럼 이 계획의 잔을 왜 만들었겠냐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잔으로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압력이 지나치면 염증이 생겨서 차라리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고요.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받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또 인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는 사람, 또 근육 푸는 것부터 체형계도 척추교정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 스포츠 마사지나 경락이나 척추교정 체형관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군 중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식당은 웬만한 식당 가면 밥은 먹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기요법, 통칭해서 수기요법, 손으로 근육을 풀거나 손으로 교정하는 이 수기요법은 너무 개인 차이가 커요. 한의사분들이 요즘 추나요법 하죠. 그것도 괜찮아 너무 커요. 아유 추나요법 받는 분들이 저인데 안 옵니까?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다 듣잖아. 제가 어떤 직업군을 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듣잖아요. 뻔한 이야기 아니야.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듣잖아. 그게 팩트라고. 그러면은 이 개연계잔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모든 것은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한 거예요. 인체의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지금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마사지를 하는데 그 소위 우리가 건식 마사지 그렇게 하잖아요. 경락은 베드가 좀 높아도 내가 이해해요. 그건 좀 높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스포츠 마사지를 소위 하면서 베드가 이만큼 높은데 거기는 그 원장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답답하죠. 모든 성공은 기본에서 시작하는데 이 배드의 높이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배드의 높이를 모르고 막 한다는 얘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하죠. 한 번 이야기가 안 들으면 진짜 많은 거지. 왜냐? 그죠? 내인데 수강위원회는 배우는 제자도 아니고 내가 잔소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는 프로인데. 돈을 받고 가르치는 프로인데. 그러니까 이 배드의 높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데? 내가 한 사람을 하고 나서 피로도가 100이다라고 가정하면은 배드의 높이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상적인 배드 높이에 서면은 한 사람을 관리하고 나면 피로도가 60밖에 안 옵니다. 그럼 40이라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배드 높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괜히 그러나? 실력이 똑같은 사람이 해도 그 차이가 나요. 그것조차도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초보적인 생초보고요. 10년 했다 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인체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네? 제가 그러잖아요. 이발소에 가도 머리 어떻게 깎아줄까? 선생님이 전문가인데 선생님 알아서 깎아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골프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길게 때리려면은 비거리가 나옵니까? 비거리도 안 나올 뿐더러 비거리 나온데도 해저드에 들어가 버리잖아. 왜냐? 힘이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안 날아가는 거지. 그래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골프 힘 빼는데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냥 치면 안 날아가지. 그럼 어때? 적당한 압력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적당한 압력으로 때리면서 몸 전체가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거리도 멀리 나오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 비타민 5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니까 사람이 죽어요. 오랫동안 안 먹으면.
근데 어때요?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와요. 위하수가 와요. 그럼 어때요? 적당히 드셔야 되잖아. 예? 적당히 드셔야 되잖아. 오래 사는 짐승들, 오래 사는 동물들은, 오래 사는 곤충들은 위에 70%를 채운답니다. 돼지는 100%까지 먹어요. 사람은 돼지보다 못해 120%까지 또 먹어요. 질환병을 떠는 거지. 그래 놓고 뭐 살찐다 해서 위 하수 걸렸다 해서 소화 안 되고 또 소화제 처먹고 그 백신을 다 떨대나. 예? 참 답답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만 하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세상이 이치가 그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 적당히. 예? 잠도 마찬가지야. 뭐 7시간 8시간 자면 됐지. 7시간 8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자네.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몸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있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잠도 적당히 자야 좋잖아. 운동도 운동선수들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왜 빨리 죽어? 에? 우리나라 그 검투세계 챔피언 김기수씨 또 그 지금 뭐 몸이 좀 안 좋다 그러죠? 마라톤 선수 있고 운동선수들이 왜 자꾸 빨리 죽어요? 운동을 해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야. 몸이 한마디로 과하게 쓰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골병이 들을 거지. 그럼 어때요? 운동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안 되지. 운동을 적당히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야.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이 너무 많아. 그러면 뻔하잖아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또 부소부패가 만연해지고. 적당히 균형을 맞춰줘야 여당 야당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견제를 하니까 많이 못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정치도 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도 상원이니까 하원이 있고 우리도 야당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쪽으로 쏠리가 좋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슛을 너무 강하게 때리면 어때요? 골대 안에 들어가기 힘들잖아. 슛을 약하게 치면 골키퍼 적당한 압력으로 골대 안으로 차야 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들어가가 뭐 대충 몇 개 보고 뭐 이래 숙다리가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축구에 비교해 볼게. 축구 선수가 슛만 잘 날리가 축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 되나? 아니잖아. 축구 선수는 슛도 잘 날려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또 뭘 잘해야 돼? 패스도 잘해야 돼. TV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손흥민 선수가 슛 때려서 몇 골 넣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패스를 해가 어시스트 해가지고 몇 골 도움을 했다. 경기 잘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 패스도 잘해야 돼. 또 그럼 어때? 축구 선수의 제일 기본은 뭐야? 슛만 잘하면 돼? 수비만 잘하면 돼? 패스 잘해야 돼? 아니잖아. 달리기를 잘해야지 또. 축구 선수의 가장 기본은 뭐야? 달리기야. 한번 생각해봐. 골키퍼가 적진으로 아주 멀리 찼어. 내가 달리기만 최고 빠르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걸 가지고 볼을 차가 넣을 수도 있잖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달리기가 기본이야 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로 많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감독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또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분 말씀 그래. 축구 선수가 부족해. 그러면 학교에 육상부 이렇게 뛰는 걸 본대.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친구를 뽑아가 스카우트 해온대. 그러면 볼 다루는 실력만 갖추면 되니까. 달리기가 기본이단 말이야. 달리기가 기본. 축구를 좀 하는 분은 거기 끄떡끄떡 할 거예요. 달리기가 기본이야. 축구는. 그럼 어때요? 모든 성공은 기본부터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기요법의 기본은 뭐냐? 뼈가 어디가 변이가 왔느냐? 근육이 어디에 굳었느냐? 그 다음에 뼈가 변이가 오고 근육이 굳어버려서 자세가 어떻게 틀어졌느냐? 그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났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체크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스포츠 마사지를 관리를 하면 되느냐? 경락을 감히 해야 되느냐? 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분은 교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척추뼈가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이 신경이 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척추뼈가 틀어지면서 근육이 굳었어. 그럼 이 근육만 잘 풀고 여기에 경락 마사지만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옵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 틀어져 있는데 나는 경락 마사지를 잘해요. 그럼 경락만 하면 됩니다. 오세요. 아니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 집에 가면 또 아프지. 그러면은 경락으로 관리를 하든 스포츠로 관리를 하든 뼈를 반드시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돼. 어사스트먼트. 서브렉시에이션 변이 된 뼈를 어사스트먼트 바로 잡아줘야 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신경의 흐름 스파이럴로부터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져야 이 연관된 장기가 건강해지고 여기 부위가 안 아프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마사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경락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발관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 나는 척추교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했을 때 많이 아픈 사람은 누구인데 받아야 돼? 척추교정까지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없어, 개념. 심지어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 네? 지가 어디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학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을 푸는 거는 스포츠 마사지만 잘해도 풀어져요. 경락을 잘해도 또 풀어져, 솔직히. 그러나 체형교정, 척추교정은 이 뼈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척추를 교정하고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건 큰 병을 치료하는 거고 경락이나 스포츠 마사지 작은 병을 좋게 하는 거야.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거야. 그 정도를 알고 해야지. 그러면 그 정도 알려면 어때? 척추교정도 공부를 우리처럼 하고 체형교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나 경락이나 발관리도 그 옛날에 다 해가 이걸 접목을 해보고 그 임상을 내보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뭐 그래 해야지 그런 내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전 고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운동요법도 알려드리고 근육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잖아.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스포츠 마사지처럼 관리사들이 실력이 많이 차이 나는 업종도 드물 겁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동네 가면 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가 전문가니까 내가 그럼 내처럼 잘하긴 바라냐 그거 아니에요. 눈높이를 아주 낮춰도 완전 개판이야. 받을 데가 없어. 차라리 우리 제자들 가르치는 제자들이 조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팩급이다 진짜. 나도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할 때 있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때? 근육도 피로도 좀 빨리 풀고 해야 또 다음날 일을 하잖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이왕이면은 경락이나 스포츠나 척추 교정이다. 체형 교정까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데 배우고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들이 실전 고수가 됩니다. 뭐 하나만 내가 경락을 잘하는데 경락만 하면 치료된다. 천만의 말말이죠. 뼈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무슨 경락으로 돼? 뼈를 바로 잡아야지. 저 말이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근육이 푸는 거면 그대로 근육이 풀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뼈가 이렇게 변이가 왔어. 그럼 뼈를 교정하면요. 이 주위에 굳었던 근육이 또 살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해가시죠? 네, 오랫동안 관리한 사람. 그리고 척추 교정도 제가 3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강하게 꺾지 않아도 교정되는 방법, 부드럽게 해서 교정을 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또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강스 카이로테라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자에게 제대로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관리해봐야 실전 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치는 거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하면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각을 익혀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강한 마사지가 좋으냐 아니면은 적당한 압력,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쾌통 마사지가 좋으냐, 쾌통 마사지가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압력은 근육에 염증을 생기게 한다. 그럼 어때요? 몸이 좋아지려고 관리를 받아 더 나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뼈가 틀어져서 스파이럴로부터 신경근이 눌리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근육이 굳으면 그 부위는 풀어주는 게 좋은데, 뼈와 근육과 신경의 관계, 림프와 심지어 혈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디에 관리를 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좋고 어떻게 했을 때 재발하지 않고 어떻게 운동을 시켰을 때 완벽하게 좋아지는지 알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냥 정해놓은 시간 대충대충 해가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산다라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배도 높이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걸 배워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런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치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강규수 TV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수 교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